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MPATV 박태양입니다. 오늘도 매경 부동산 사업단 경매 분야 자문위원 진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상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가 뭔지, 또 부동산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그 초보 경매 투자자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는지, 특히 이게 장점도 물론 많지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유난히 좀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다른 일반 부동산 거래하는 것들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매 전문가로서 한번 그런 조언해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 한 20년 전에는 무작정 이제 법원에 가서 매일 살다시피 해서 쳐다보기만 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옛날 좀 방식.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뭐 여타 경매학원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방송 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이제 수월해진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본인들이 정확하게 어떤 그런 규정이나 법 절차들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에서도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작은 금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어떤 그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초보고 실수니까 당신의 실수를 좀 봐주겠다. 누구는 뭐 전문가니까 당신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은 초보자건 전문가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절차나 규정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사실 뭐 입찰 보증금을 떼인다든지 또는 인수 권리가 있어서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샀지만 그 인수 권리 때문에 훨씬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들도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접근할 때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권리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어떤 그런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공부를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보통 이런 전문가들에게는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초보자들이 처음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 경매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권리 분석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또 강조를 드리지만, 법원 경매의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제 기회가 되면 법원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 박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일반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법원의 어떤 그런 절차들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또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부동산하고 또 부동산 경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정해진 날짜에 약속이기 때문에 주고 받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는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그 피해자라는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또 명도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명도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매를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 방송에서 거론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사실 험악한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 뭐 성차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혼자 가서 이렇게 점유자를 만나는 어떤 그런 네네. 부분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점유자분들이 기분이 안 좋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분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경매가 진행돼서 본인의 재산이 경매 처분이 되어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기분보다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실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명도 관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낙찰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이제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대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좀 조심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받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물론 이게 어렵겠지만 이 점유자 명도를 할 때 이 초보 경매 투자자가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점들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큰 실수는 모면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아직 낙찰도 안 받았는데 지금 이제 명도 부분을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우물 가서 지금 숭늉을 찾는 경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살짝 좀 언급을 한다 그러면 법 절차 역시나 또 법 절차죠. 명도 절차를 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인도명령 신청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지 무력을 동원한다든지 아니 불법적인 요소들로 접근을 한다든지 또는 법의 어떤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문을 딴다든지 이런 굉장히 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에 명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그 전문가나 또는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거기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점유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한번 좀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뭐 중증 환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을 나중에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절차들을 겪게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또는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보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악의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그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실 좀 안 좋은 분들이 계실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섣불리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 항상 법원의 어떤 그런 법 절차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점유자 명도 부분에서 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경매 어렵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경매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렵다 하지 말까 그냥 이제 그런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실 메리트가 많으니까 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매만의 메리트.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갑자기 지금 이제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그 이제 명도를 할 때 휴대전화를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휴대전화는 단순히 이제 전화
문자고 이런 개념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이제 전화번호를 내가 알아서 내 전화번호 입력을 한다 그러면 뭐 SNS라든지 그분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자기가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심리적으로 공략을 해서 네.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네. 좀 압박을 요거는 이제 뭐 아주 실전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하면 본인이 이게 좀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게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또 이미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 절차 외에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또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법 절차가 같이 가미된다 그러면 여성분들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전화번호 입력하면은 뭐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거 뜨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건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드러내놓고 하면 안 되지만 압박적으로는 또 간접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프로필에 나와 있는 경우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경매를 잘 몰랐어요. 거기까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서로 어떤 그 또 안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물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끝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도하는 어떤 그 동안에는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감정이 격해져 있더라도 사실 인도하고 나갈 때는 그분이 많은 부분들을 상대방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기술을 꽂을 필요는 없고 멋지게 인사하고 잘 살으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그게 훨씬 더 좋고 그래서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경매 초보기 때문에 경매 관련된 내용은 진상준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들으시고 제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은 이제 장점은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당위성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하나의 제도고 그다음에 개인의 채권 확실한 그 합법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부동산 경매를 일반 그 국민들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장려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매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매력에 빠지는 건데 결국은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반 그 부동산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찰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계속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격은 저렴하게 유찰되고 그렇게 해서 일반 그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실은 거기에 또 함정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항상 저렴한 건 아닌 거죠. 항상 저렴한 초보자들은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권리 관계가 복잡 다양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부동산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뭔가 특별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 그래서 너무 셌나요? 너무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제대로 짚을 줄 안다 그러면 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고 일반적인 경매를 한다 그러면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포인트는 소위 말하는 이제 특수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시장권이라든지 아니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뭐 가장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지분물권이라든지 그래서 일반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뭔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매수 방법이 있는 게 부동산 경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경매에 이렇게 매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런 매력이 있자.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비춰져서 유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법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서 정상적인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 또 그
뭐라 그럴까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그 권리관계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그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다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그 깨끗하게 정리된 물건을 가져오게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매를 한다 그러면 일반 물론 이제 중개사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남들한테 좀 속아서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부동산 경매가 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또 법원이 그런 직권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한 그런 그 해결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다라고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의 어떤 규제나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또는 폭등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 부동산 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5년 주기다, 10년 주기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논문에서는 이제 벌집 모형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동산 경매는 일반 부동산이 아무리 출렁거리고 흔들리더라도 왜냐면 그 평균값 이하로 내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 일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올라가면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장 안정화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가장 안정화된 그런 시장을 부동산 경매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됐을 때 경매 통해서 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은 건가요? 상승기일 때도? 그렇죠. 상승기일 때도 물론 상승기일 때는 낙찰가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물건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가야 되고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상승기 때는 좀 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그 상승기에서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 시장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에서 접근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낙찰가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일반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가 심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매 시장에 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경매 물건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침체기에 부동산 경매로 산다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또 거기에 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침체됐을 때 남들이 다 부동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할 때 저는 경매로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미리 공부해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침체가 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제가 얘기할 거를 다 말씀을 해놓으시는데 맞습니다. 미리 제 좌우명이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제가 이제 이걸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자금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활랑이어서 낙찰거리 높다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부동산 경매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는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이걸 좀 알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그런 시장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계속 이거 뭐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정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이고
무기를 장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과 부동산 경매의 틈새 시장을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신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그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떤 근거에서 말씀드리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는 일반인들이 구입하기가 쉬울까요? 박 대표님 그거 많이 하시니까. 어렵죠. 예, 어렵죠. 그리고 허가를 받기도 쉽지는 않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땅이 경매로 나오면 그 허가 없이도 누구나 그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의 경매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경매가 장려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농지 같은 거 구입을 해보셨나요, 우리?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지. 너무 이제 그 도심에 사셔서 농지를 이렇게 구입하실 접할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농지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농지를 구입하는 거는 거리 제한도 있고 거주지에 1년 이상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제한 요소들이 따르는데 부동산 경매로는 전국 어디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의 농지를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라는 것을 이제 발급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동안의 제 경험에 의하면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300평 이하의 농지들은 주말 농장으로 해서 나는 주말에만 가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면 되고 300평이 넘는 것들은 영농계획서라 그래서 내가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그거는 이제 상시로 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 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농지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로는 전국 어디의 농지도 그런 제한 없이 다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확실히 맞긴 맞는 것 같은 게 좀 법률 관련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할 때 어디 뭐 규제 관련 내용이 나오면 그 예외 사항으로 경매 저당 이런 거 있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도 경매, 뭐 분양 이런 것들이 예외 사항으로 있는데 거의 그 중에 경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경매는 이미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1960년대에서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불가피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제약을 많이 두게 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오질 않겠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만들어 놓은 또 목적 중에 하나가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국가가 개입해서 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라는 제도를 법원에다 만들어 놓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 시장에서 사가는 매수는 파는 거는 강제적인 강제 매각이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부동산의 모든 물건들은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도 다 압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거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그 부동산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그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지만 28개의 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8개의 지목이 다 경매 대상이 거기에 준부동산에 속하는 뭐 배라든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가 경매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광업재단, 공업재단 그다음에 뭐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까지도 다 경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종류는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접근할 때 뭐 조심해야 될 점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사실 어려워서 이게 뭐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이게 메리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메리트가 많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매경 부동산 사업단 경매 분야 자문위원 진상준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경매 투자 시에 뭐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전달을 드려봤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번 두 번째 시간까지 초보 경매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도움되는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에 속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어떤 그 경매 입문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그 다 이해를 구하는 것 자체는 제가 뭐 굉장히 그 발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알고 접근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또 자기가 시간이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또 이런 전문가들이나 그 어떤 그런 조언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알아보고 접근하는 게 재산상의 어떤 그런 손실을 당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경매 투자자분들은 물론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만, 빠르게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경매가 뭔가요에 대한 강의만 한다 그래도 이게 몇 시간짜리 강의인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뭐 10분짜리 영상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다 전달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럼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전달. 그런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초보 경매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절차가 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경매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알 것도 같은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알 것도 같은데, 절차가 너무 막막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촬영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